대표님, 어제 뭐 보셨어요?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 16부작 드라마인데 10회에 12%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올렸습니다. 5, 6회 셋째 주만 해도 6자를 그리고 있었는데 불과 2주 만에 2배에 가까운 수치. 이러니 시청률 폭발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하죠. 이 공은 신유신의 새엄마 김동미 역 김보연 씨 목이죠. 정말 가히 신들린 연기를 펼치더라고요. 라디오팀의 새 여자 DJ 부혜령, 작가 이시은에 이어 PD 사피영도 남편 신유신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신유신의 불륜이 들통나면서 스토리가 급행열차를 탔는데요. 사피영이 어머니의 죽음, 남편의 배신, 연타를 맞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죠. 그래서 시즌1 초기에 그렇게 엄마를 매몰차게 몰아붙였던 거잖아요. 어떻게 부녀 사이 천륜을 끊어 놓을 수가 있었느냐. 사실 아버지가 바람 날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부리며 쏘아댔었죠. 결국 자신을 향한 화살이 됐고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사피영, 한목증에 걸렸는데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몸을 추스르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 불륜 남녀를 응징할까 궁리에 궁리를 거듭합니다. 상상으로 각종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해볼까. 섣불리 뭔가를 시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행동 개시. 사피형의 머릿속에는 시어머니 김동미가 있습니다. 사피형은 제 손에 피 안 묻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이용할 계획을 세웠지 싶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남편을 탐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죠. 신유신을 대동하고 아미네 집으로 쳐들어가서 한바탕 뒤집어 놓고 온 후 시어머니에게 바로 이실직고합니다. 이혼하겠다, 남편에게 정부가 있다. 사피형의 예상대로 김동미는 눈이 뒤집혀서 길길이 뜁니다. 아니, 예상을 뛰어넘는 발악에 가까운 행태를 선보이죠. 급기야 아미의 머리채를 휘어잡는데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피형의 표정. 허걱, 내 기대를 뛰어넘는데? 이런 분위기였어요. 58세, 40세, 28세 다양한 연령대의 세 여자를 쥐락펴락하며 재미를 보던 신유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자리의 세 여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간 내기들이 아니죠. 본부인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이다, 자동차 받고 향수, 패딩 받았다, 기 안 죽고 당당히 말하는 아미, 28이라는 게 놀랍죠. 또 남편 죽은 게 얼마라고, 나도 젊은 남자와 살 맞대고 살게 해달라 천지신명에게 간구하는 김동미, 이 또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피형, 이걸 뭐 장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폐가 있는데 섣불리 행동하지 않죠. 매사 신중하다 보니 실수가 적습니다. 억울하다 싶어도 벨 꼴리는 대로 퍼붓고 보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 승리가 확실하다 싶을 때만 패를 던지죠. 얼굴은 맑은데 속은 시꺼멓습니다. 아까 사피형이 제 손에 피 안 묻힐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알고 보면 이런 부류들이 많습니다. 법을 어겨놓고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집사람이 했다, 비서가 알아서 처리했다, 이렇게 미꾸라지 모양 빠져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지킬 것은 다 챙기고, 그리고 이룰 것은 남의 손으로 이루고, 책임질 일이 생기면 그 또한 남이 져주고. 그러나 사피형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지략가라고 해도 또라이는 못 이깁니다. 김동미는 또라이입니다. 미쳤어요. 며느리, 그의 입장에서는 연적이겠죠. 수면제를 타서 먹일 생각까지 했잖아요. 심장 발작을 일으킨 남편 신기림도 외면했던 그 윤리와 도덕을 저버린 인물인데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김동미하고 사피형, 이 둘이 대차게 한번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이 넷의 6탄전이 시청률 급상승의 1등 공신이겠지만 이 네 사람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혼작사 이혼작곡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드라마 인물 소개에 보면 판사형, 부혜령, 그리고 신유신, 사피형, 박혜륜, 이시은, 또 불륜녀 세 여자 순으로 나옵니다. 시즌1이 시작될 때 임성한 작가의 낙점을 받아 부혜령 역으로 전격 캐스팅된 이가령 씨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부혜령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KBS OK 광자매에서 급사한 신마리아와 같은 처지일 수 있습니다. 비운의 캐릭터죠. 누구라도 호감을 갖기 어려운 인물이잖아요. 하다못해 시부모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부혜령도 슬슬 다른 남자들 간을 봐가며 눈길을 주고 있고요. 누굴 돋보이게 하고자 부혜령을 그런 싹퉁머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성정으로 설정했을까요? 짐작컨대 이민영 씨가 맡은 송원이라는 인물을 위해서겠죠. 송원과 판사연의 그 불륜행위의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부혜령을 성질머리 나쁘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송원은 이 드라마에서 몇 안 되는 제대로 된 사고를 하는 인물이죠. 속물스러운 면을 드러낸 적도 없고 늘 남을 배려하고 심지어 불륜조차 자기 탓으로 둘러대서 부혜령을 안도시키잖아요. 그런 점에 판사연의 부모들은 감복했고요. 극중 이미지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2006년 김수현 작가의 리메이크작 사랑과 야망, 이 드라마에서 지와 덕을 겸비한 은환 역으로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당시 은환이와 송원 많이 겹쳐 보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의 이미지로 회귀하고픈 게 이민영 씨의 바람이겠지 싶어요. 이가령 씨가 부혜령 역으로 캐스팅된 후 천재 1호의 기회를 잡았다며 기뻐했겠으나 실상은 글쎄요. 사피형 역의 박주미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시즌1 당시에 많이 돌았던 얘기인데요. 이 드라마는 이민영 씨를 위해서, 이민영 씨의 전격 복귀를 위해서 마련한 드라마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오롯이 작가 개인의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민영 씨가 모종의 개인사를 겪은 후 2011년 JTBC 발효가족으로 돌아와 활동을 이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송원 역으로 인지도를 회복했죠. 아무래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멀쩡한 사고를 하는 또 한 사람, 전수경 씨가 맡은 이시은 작가, 작가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임성한 작가인지라 이시은에게도 앞으로 뭔가 색다른 사건이 벌어지지 싶어요. 그러나 임성한 작가, 지금은 PB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네요. 이 PB의 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50억에 달하는 원고료를 받았다는 2013년작 MBC 오로라 공주 때 박영규, 손창민, 오대규 씨 등 무려 10명 안팎의 인물을 개연성 없는 죽음으로 하차시키는 기행을 벌인 전력이 있잖아요. 애초 주인공은 오창석 씨였는데 나중에 투입된 서하준 씨가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는 주인공이 바뀌는 초유의 사태를 맡기도 했고요. 따라서 이 드라마도 하루아침에 다른 누군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지 누굴 내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사피형의 이모로 나오는 이숙 씨가 그 유명한 장면, 드라마 하늘이셔에서 그 개그 프로그램 우차싸를 보면서 웃다가 갑자기 죽는 연기를 해야 했잖아요. 결혼작사 이혼작곡에 과히 필요한 인물은 아닌데 그때 느닷없이 하차시킨 것에 대한 보상, 의리로 다시 캐스팅했지 싶어요. 그런가 하면 예고를 보니 아미의 엄마가 미국에서 돌아오더라고요. 아미와 아미의 친부 조웅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아미의 엄마 역을 맡은 윤혜영 씨는 MBC 보고 또 보고로 임성한 작가와 인연이 깊죠. 윤혜영 씨도 임성한 작가도 그 작품을 통해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앞으로 윤혜영 씨하고 김보연 씨가 격투를 벌이는 건 아닐까요? 윤혜영 씨가 감히 내 딸을 네가 막 이러면서 기행을 벌이다 결국 MBC에서 퇴출됐던 임성한 작가, TV조선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TV조선이 만만치 않은 것이 서혜진 본부장이 버티고 있잖아요. 드라마 제작에도 서혜진 본부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또 안 와요. 두 사람이 의기투합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앞으로 시청률은 더 오르지 싶습니다. 시청률 급상승의 공은 김보연 씨에게 있지만 달디 단 열매는 이민영 씨가 딸 것 같은데 예상대로 될지 두고 봐야죠.